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40년간 연구한 풍수지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주제는 풍수지리학 세계화입니다. 먼저 본격 말씀드리기 전에 전 세계인에게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은 석가 공자 예수의 가르침으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리지 못했죠. 세상을 살리지 못했다는 건 뭐냐? 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평천하 세계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3대 성인의 가르침으로 세상사를 살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3대 성인의 말씀은 오늘날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 교육 수준이라든가 의식 수준, 생활 수준이 낮을 때에는 그 3대 성인의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세상은 모든 그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지향적인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3대 성인이 세상을 못 살렸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연의 이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희망, 미래지향적인 것을 3대 성인이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연에 인간이 원하는 것이 다 있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이 뭐냐? 부와 명예, 화목, 건강입니다. 인간사, 세상사가 다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3대 성인도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세상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의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6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문재인과 윤석열의 정치 운명.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은 천선민족이다. 세 번째, 홍익 인간 사상은 풍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한국 운명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아주 관심사죠. 다섯 번째는 세계 종교 통일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섯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언했다는 식으로다가 6가지를 제가 정해봤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그 사안이 이제 차기 정부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문재인과 그 윤석열의 운명을 보면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문재인의 그 사주를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2017년도 그 선거하는 달에 그 관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됐고, 2020년도부터 문재인의 그 관운과 모든 운이 상실됐습니다. 운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까지냐면은 계속 지속됩니다. 운이 깨진 것이. 그러면 운이 없다는 것은 뭐냐? 이제 하는 일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이 운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이 사람이 퇴임 후에 운이 나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차기 정부에게 좋은 뜻으로 정말 협조를 해서 국민들이 많이 좀 다소라도 그간에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많이 망했잖아요. 그간에 그 잘못된 거라시라도 조금이라도 좀 문재인이가 좀 완화되려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를 퇴임하고 이 사람이 운이 나쁜 데다가 지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그 운명적으로 더 나쁜 작용이 돼서 본인에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윤석열 당선자의 운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뭐 지난 건 뭐 얘기할 거 없고, 윤석열 당선자는 61살에 대운이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이렇게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개인 운이 좋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이 당선자는 개인적으로는 일이 잘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도 다소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제 풍수 연구가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어렵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 개인의 운이 좋다 그래서 국운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국운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운입니다. 5천만을 대표하는 운이 국운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 한 사람을 보게 되면 5천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이 국운이 좋으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국운이 나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2003년도에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실돼서 나라가 어렵게 된다는 걸 이미 제가 예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나라는 살릴 수가 없다. 왜냐? 개인 운이 좋다고 그래서 나라가 다소 도움이 되는 거지만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운이라는 것은 90%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많은 나라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국운 살리는 건 어렵다. 그리고 그 국운에 대해서는요, 이따가 한국 운명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과 윤석열의 그 미래 운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지금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걸 좀 당부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은 천선민족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5,000년 전부터도 우리 한국 사람은 천선민족이다. 하늘에서 낸 자손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해서 천선민족인가라는 건 알지 못합니다. 그 뜻을 풀이하지 못했어요. 제가 풍수로 밝혀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해서 천선민족인가를 밝혀냈는데 이거 잠깐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은데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린 땅인가? 우주와 지구가 있습니다. 우주는 양이 되죠. 지구는 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양 관계가 성립된 거죠. 음양 관계가 성립되면서 우주와 지구가 발생한 건데요. 자, 이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의 중심보다 우주의 중심보다, 그건 뭐냐? 이 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그 기본,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만 모든 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있어야 자손이 태어나듯이 이 중심이라는 것이 그 우주와 지구의 그 연관성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중심부이기 때문에 하늘의 오성이 목성, 금성, 토성, 수성, 화성, 이게 오성 아닙니까? 이 오성이 대한민국만 비추고 있습니다. 중심부에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 오행이 음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음양이 발생된 이후에는 오행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오행이 뭐냐? 목화 금수 토죠.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가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 오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부에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내린 땅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린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천선 자손입니다. 그래서 천선 민족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음양오행이 바르게 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에 모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어디 한치의 오차 없이 사람으로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증거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연월일시 사주를 풀어보면 정확하게 음양오행이 일치가 됩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린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음양오행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모든 기준 중심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를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음과 양 오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중심부만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부에만.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태어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어딘가 조금 부족하게, 어딘가 조금 아쉽게 태어나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인간. 우리는 예로부터 좀 모자라는 사람을 저 인간, 어디 좀 바보스럽거나 어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사람을 저 인간 했습니다. 그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인자 사이간자죠. 사람보다 못 미친 사람을 인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음양오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거가 그럼 뭐냐? 사주팔자, 연월일시는 우리 한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과 똑같아요. 이 연월일시를 풀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주팔자가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음양오행이.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은 이게 안 나옵니다. 음양오행이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틀리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도요, 그 사주팔자 풀어보는 그 만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세력으로 풀어보는 것으로 풀어보면 또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 노릇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속에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깨달아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이 자연 활용법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도 같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활용법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누구라도 누구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이게 적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 자연 활용법, 즉 풍수지리학을 빨리 깨달아서 전 세계인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수지리학, 자연에는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부와 명예, 화목, 건강, 모든 이치가 다 자연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을 활용하면 다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하늘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무엇이 나왔느냐? 홍익인간 사상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5,000년 전에는 그때부터 이 홍익인간 사상이라는 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오늘날까지 홍익인간 사상을 해야 된다. 홍익인간이 그거 아닙니까? 넓은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홍익이. 그런데 지금까지 그 구호로만 홍익인간 사상을 해야 된다라고만 했지 이 뜻을 못 펼쳤어요. 그건 왜 그러냐? 풍수지리학, 자연활용법, 자연의 그 능력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서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데 자연활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자연의 원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홍익인간 사상이라는 것을 아직 뜻을 못 펼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완벽하게 제가 도선 풍수 전수자로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 전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는 방법이 나왔다. 이게 바로 풍수지리학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는 한국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렇습니다. 이미 20년 가까이 저는 대한민국 운명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의 흥망성쇠 운명은 어디에 있었는가? 서울 중심에 있는 청계천 복개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천년 만에 밝혔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풍수지리학은 형세와 땅의 형세와 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국어 사전에도 풍수지리란 땅의 형세와 형세를 비유해서 길흉화복을 연결해 설명하는 학설.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지리학이다, 영향이다라는 것이 사전에도 있어요. 그와 같이 이 형세로 보면, 형상으로 보면 청계천은 사람의 배후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으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왕산 있죠. 인왕산이 사람의 머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북악산, 청와대 뒤에 이게 왼팔입니다. 오른팔이 남산이죠. 그래서 왼팔, 오른팔, 머리, 인왕산. 이 양쪽 산맥이 동쪽으로 뻗어 내려갔죠. 이게 다리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풍수용어로는 와인 형상, 사람이 누워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청계천이 시작되는 부분이 명치입니다. 이 명치서부터 중랑천까지가 배 위치입니다. 배. 자, 그러면 사람의 배를 갈랐다. 현재와 같이 청계천이 갈라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죠. 사람이 배를 갈라면 당연히 죽죠.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럼 왜 청계천 복개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결정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서울이 중심이에요. 서울에서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고 서울에서 안 되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죠. 서울의 모든 청와대에서부터 모든 부처, 기업의 본사 94% 또한 능력, 인프라 다 서울에 밀집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서울이 중심부예요. 그래서 그 사대문 안에 중심부에 그 배를 갈라놓으면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역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천 년 전서부터 1960년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청계천이 지금과 같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운이 상실돼서 우리나라가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1961년도에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청계천이 덮었어요. 이 청계천을 덮었다는 것은 사람의 배를 꿰맸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살아있다는 건 뭐야? 기가 있다는 거죠. 기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청계천을 복개하고 60년도부터 20, 30년 만에 국민소득이 얼마 됐습니까? 2만 달러가 됐습니다. 청계천을 복개하기 전에는 67달러에서 복개하고 2만 달러. 67에서 2만 달러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역사에 없는, 세계 역사에 없는 그런 대성공을 짧은 기간에 했죠. 그런데 2003년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청계천을 다시 갈라놨습니다. 청계천을 갈라놓음으로써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다시 나라가 정말 잘못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19년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말도 못하게 어렵게 됐습니다. 참 이것을 보더라도 역사가 제 연구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운이라는 것이 청계천에 있었는데 국운이 상실됐기 때문에 90%의 운이 깨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으로서 노력은 하겠죠.
노력은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능력은 10%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 건 너무나 다행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빨리 깨닫고 나라 살리는 방법, 즉 청계천을 복개하거나 비버풍수 청계천을 보완해서 길지, 명당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종교 통일 방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계 종교가 저는 95% 이상 다 비과학, 미신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높을 정자 가르칠 겨자죠. 높은 가르침입니다. 높은 가르침이라는 건 뭘 가르쳐야 되는가? 과학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미신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종교가 비과학이냐?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래 이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평화, 기도 이거잖아요. 이거를 추구하는데 이 중에서도 믿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로부터도 우리 대한민국 민족도 그 토속신앙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도 토속신앙이 있는데 믿고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 비과학이라는 얘기죠. 왜 비과학이냐?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에는 다 과학입니다. 어떤 원인과 과정과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과학이에요. 근데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게 왜 비과학이냐?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어요. 결론만 있다는 겁니다.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이 어떻게 결론만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쌀과 물과 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만 했으니까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이 기도만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비과학이란 얘기예요. 비과학이 미신이라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세계 종교는 불필요한 이 미신을 믿고 있다. 그래서 이 종교가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죠. 자, 그러면 자연활용법은 뭐냐? 자연을 활용해서 내가 부와 명예, 화목, 건강, 인간사, 세상사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 속에는 그게 다 있어요. 부자 되는 방법, 명예 갖는 방법,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지금까지 이 자연활용법을 몰랐어. 모르다 보니까 이 종교가 비과학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 비과학 종교를 하게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 꼭 필요한 것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세계 종교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풍수지리학 자연활용법을 알아야 전 세계인이 아하 내가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지 그 바보스럽게 그냥 기도하고 믿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21세기에 진정한 종교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전 세계는 이런 풍수지리학을 통해서 종교가 통일된다. 세계 종교가 통일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시대 사태 예언했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예언이 됐는가? 먼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청계천이 구소련을 붕괴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청계천을 복개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88 올림픽 때에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랐죠. 폐허가 됐던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발전을 했는가 전 세계인이 놀랐습니다.
그때의 구소련은 경제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한국이 그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했다라는 것이 궁금했어요. 당시 노태우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죠. 한국이 그렇게 발전하게 된 그 원동력이 뭐냐라고 그랬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한 수 배우려면 오시오. 그래서 우리 조그만 나라에서 50배나 더 큰 나라 소련, 역사적으로 소련 대통령이 처음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왔는데 어디로 왔어요? 제주도로 왔습니다. 제주도에 와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한 말을 꼭 듣겠습니까? 듣겠습니다. 꼭 실천할 겁니까? 하겠다. 고르바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럼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한다. 한 가지는 뭐냐?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세요. 그랬어요. 민주주의를 하라. 아니 공산당 대통령한테 민주주의를 하라는 게 황당한 소리였죠. 그러나 고르바는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나라가 너무 비대하다. 너무 크니까 연방으로 나눠라. 한마디로 그게 뭐냐? 그 나라를 쪼개라는 거 아니에요? 쪼개라는 거. 그래서 이 고르바가 가서 바로 이 두 가지를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연방으로 다 나눠가지고 다 성공했어요. 이제 경제도 발전했고 많은 각 나라별로 다 잘 살게 됐습니다. 대성공한 거죠. 만약에 이 정책이 실패했다면 고르바는 벌써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고르바는 역사적인 인물이 됐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부는 서울이라고 그랬죠. 서울의 중심부는 바로 청계천이다. 청계천이 갈라지면서 나라는 안 되는 거지만 복귀하니까 나라가 발전한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청계천을 복귀했음으로써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한 걸 보고 고르바가 온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경제 성장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한 수 배우러. 자, 그래서 청계천을 구소련이 붕괴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청계천이 갈라지면서 지금 나라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라가 지금 아주 형편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옛날 구소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니까 러시아 푸틴이 그 나라 차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 차지하고 또 야금야금 그 이웃 우리 옛날 소련을 또 다 이렇게 합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푸틴은. 그러니까 이 영향이라는 것이 풍수의 영향이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민국에서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중심부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영향이 미친다는 겁니다. 구소련을 붕괴시켰고 다시 지금 우리나라가 청계천이 갈라짐으로써 다시 우리나라가 망하고 그러면서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위력이라는 것은 이런 그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하나가 많은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삼성그룹 하나가 우리나라 GDP 20-30% 차지했어요. 자,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풍수지리학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풍수지리학에 적용된 거예요. 지금 인류의 그 역사가, 인간사, 세상사가 다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앞으로 또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세상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21세기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자연활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밝혀냈음으로써 이제 자연활용법을 통해서 전 세계가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500년, 1000년, 5000년 전에 이미 우리 민족이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구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사태까지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이치를 보게 되면 참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어떻게 제가 단시간에 이걸 다 이해시키겠습니까? 그 원리를 하나하나 다 이해를 시키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자, 풍수지리학은 기와 형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제 얘기를 잘 들으시는 분은 기가 잘 통하는 분이에요. 기가 잘 통한다는 건 제 얘기를 잘 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들었으면 그 사람은 그만큼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기의 소통이에요. 그 다음에 저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아이 저 사람 저거 미신이야, 저 뜬구름 잡는 얘기야, 이렇게 안 들으면 저거 기가 막혀서 그래요. 기가 막히면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못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이게 풍수지리학이에요. 기가 막히다는 거. 그러면 그 기가 막힌 사람하고는 저거는 이제 어떤 그 사람은 발전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만 가만히 듣고 있어도요, 풍수지리학에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수는 뭐가 있어서 쉬어요? 공기. 기가 있어서 숨을 쉬잖아요. 이게 풍수지리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가정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야? 그게 분의 기예요, 분의 기. 그 집에 가정이 만사가 평화로우려면 분의 기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그게 풍수지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서부터 우리 인간사, 세상사, 개인 운명, 기업 운명, 나라의 운명, 세계의 운명이 다 풍수지리학에 적용됐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자세한 것을 또 아시려면 저희 도선풍수과학원에 연락을 주시거나 오시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좀 앞으로는요, 이 풍수지리학이 인간 기초학문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젊은 대학이 없어요. 풍수지리 젊은 대학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본래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아쉬운 게 풍수지리 젊은 대학을 하실 분을 좀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이 된다는 걸 확실해요. 그리고 하버드대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조그마도 그 하버드대 이상 가는 학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런 것을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풍수지리학을 이제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자연의 이치, 자연에서 풍수지리학을 자연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을 깨달아서 전 세계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천선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풍수지리학 공부하실 분은 연락을 주세요.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 풍수를 세계화하는데 여러분과 같이 노력합시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저는 김현대 TV인데요. 네. 우리 박민찬 풍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용산으로 지금 사무실을 옮기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용산에 대한 그 풍수가 네. 좋은지 좀 나쁜지, 네. 갔을 때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특히 용산 그 하나만 두고 지금 현재 그 청와대에 있는 거하고 그 용산 갔을 때 그 풍수 지리는 어느 위치가 더 좋은지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아유, 맞습니다. 제가 그걸 좀 깜빡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운명은 본래 공동체 운명은 양택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인데,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청와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청계천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이 우선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 안 들어간다는 건 다행이죠. 왜? 청와대는 흉터라는 건 이미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요. 600년 전부터 경복궁 청와대에서 지금까지 정치했지만 다 정치로 나라 발전을 못했고 정치가 오히려 국민 괴롭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흉터라는 거 확실해. 그래서 안 들어가길 잘했는데, 자, 용산은 그건 어떠냐? 제가 안 가봐가지고 그 풍수를 보려면 그 형상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 건물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형상을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안 가봐서 뭐라고는 못하지만 청와대보다는 낫다. 예, 용산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지 않아도 제가 5년 전에 유튜브 이거 방송을 한 게 있어요. 왜냐, 청와대 과천청사로 이전하라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과천청사가 명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로부터 정치는 엉망이라도 과천청사가 명당이기 때문에 행정은 원만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명당에서 세종시로 가는 바람에 지금 행정까지 엉망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과천청사가 명당이라는 게 입증입니다. 그래서 과천청사를 이번에 제가 인수위원회에다가 과거에 그 유튜브 방송한 거하고 자료를 보냈어요. 검토를 했대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과천청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서울에서 이전하는 거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대요. 동의 얻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천청사는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로 가야 됩니다. 과천청사가 대명당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 좋으냐면, 자, 청와대 흉터라고 그랬죠? 청계천 흉상이라고 그랬죠? 대통령이 과천으로 가면 이 두 형상을 피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명당 가서 해요. 명당은요, 명당만큼 발전하는 거거든요. 명당에서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신변이나 나라의 뭐 어떤 일이도 잘 되는 게 명당이거든. 그래서 과천청사를 꼭 가야 되는데, 저도 뭐 풍수가로서 고심을 많이 했고 정말 그 과천청사를 가기를 원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쭉 흐름을 보니까 용산 강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제 53% 반대하고 있거든요. 몇 퍼센트요? 53%가 용산 가는 거를? 예. 그것이 하나 핵심되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네. 시민단체에서. 네. 근데 그런 부분들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어제는 또 우리가 세미나를 갔는데 윤석열 그 당선인이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 이게 못 한다는 거 있거든요. 네. 5년까지 못 버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여러 가지 그 보드 때문에. 네. 하여간 저로서는 뭐냐면은 용산 인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국민들 어떤 합의라든지 서울시는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제 한단 말입니다. 네. 그것도 그 인수위원들도 반대되기에 근데 혼자서 움직이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네.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 일설에 의하면 그 턱 안 좋기도 하면서 또 북한에서 그 내역을 안다는 거 하면서 또 천공선임한테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한테 굉장히 반발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서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가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건 싫고, 두 번째는 북한에서 우리 청와대를 알아가지고 누가 해친다는데 죽으면 어때요? 국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저로서는 청와대 옮기는 상당히 반대하면서 아마 이 부분 가지고 아마 본인이 상당히 다칠 거라 생각되면서. 그 두 가지 질문인가요? 예, 그렇다면 이제 예. 이것이 이제 6월 1일 지자체 선거할 때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용산이 청와대보다는 나은 자리거든요. 네. 안 들어가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국민의 여론이 90%라 하더라도 네. 그 바람직한 거, 풍수학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그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하면 탄핵된다는 네, 그런 네. 질문하셨죠? 네. 탄핵 안 됩니다. 그건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자, 개인의 운명이 아까 좋다고 그랬죠? 61세부터 80세까지 당선자가 운이 좋아요.
운이 좋을 땐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일도 아닌데 탄핵됐죠? 운명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탄핵된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탄핵은 안 됩니다. 두고 보세요. 예. 또 질문하실 분. 예. 처음에 이제 문재인과 윤석열의 정치 생명을 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문재인이 앞으로 뭐 운이 안 좋다 이렇게 음.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사주라는 거는 80% 운명이 결정이 돼요. 그 어떻게 안 좋게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운이 운칠 기사임이라 소리는 아시죠? 예. 예. 운이 끝나면, 관운이 끝나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안 되지만, 뭐, 과거에 있었던 일도 어떤 불미스럽게 되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잘못한 거는 더 크게 작용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퇴임 후에는 엄청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게 시점도 예언해 줄 수 있나요? 시점? 현재 시점인지. 아, 지금부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 지금부터 그렇게 계속 아, 되고 있다. 있어요. 예, 예. 그럼에도 여론조사는 해보면은 이번에 또 뭐 저는 여론조사 안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40% 넘게 나오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운명은요, 팔자는 속일 수 없다 그러잖아요. 팔자 소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미 80%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누구나. 수도 있나요? 그럼요. 아,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어. 네.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네. 죽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은 좀 어떻습니까? 이재명 이 사람 조상묘를 제가 5년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는 그런 대권은 안 되는 데 자리고 또 그 형제간에 칼부림 나는 그런 형상이에요. 아, 묘자리가? 조상의 묘자리가. 아. 예, 그 한 군데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형제간에 큰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능력은 10%.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은 10%예요, 결국은 다 운명이라는 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거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앞으로 그 사람은 대권은 없고, 이제 그런, 이제 이것으로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죠. 끝났다. 네. 네, 이왕 나온 김에 네. 그 다른 분에 대해서도 여쭤봐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도 우리 그 대표님께서 언급을 하신 그런 분이신데 허경영 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될 듯 대통령에 자꾸 도전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뭐 또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해가지고 자평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분이 이제 끝난 겁니까?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습니까? 그 허경영 씨가 한 10년 됐어요. 저한테 왔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한번 할 수 있나 없나 상담을 하러 왔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놀고 술 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사진 찍은 것도 다 있어요. 그때에 제가 허경영 사주를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사주는 아무도 안 알려준대. 그래서 제가 본인의 운명을 상담해 왔으면 사주를 똑바로 알려줘야 내가 그거를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주를 알고 풀어보니까 지난 5년간이 운이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한 거죠. 대통령은 안 됐지만, 돈 많이 벌었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정말 지금까지 말이 많았잖아요. 방송에서도 사기꾼이니 뭐니. 그래도 구속이 안 됐잖아요. 이 운이 좋아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을 때는 도둑질을 해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는 5년간 잘 살았어요. 근데 작년부로 운이 끝났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운이 없다는 건 운이 없는 만큼 이제 많이 없으면 많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한 말은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부메랑. 예? 그러면 그 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그 운이 나쁠 때는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이 미쳐가지고 그 사람 비난도 많이 받고 잘못하면 사기로 구속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예. 허경영 씨는 제가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3년 전에 허경영 씨한테 같이 밥을 한번 먹고 가서 내가 나라 살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청계천을 얘기하시오. 허 선생이 나보다 유명해졌으니까 이걸 청계천을 하면 허 선생이 말하는 대로 우리나라가 된다.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니냐. 우선 이걸 하시오.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 내가 하늘에서 낸 사람인데 나를 누가 이러라 저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당신 앞으로 부메랑이 된다. 두고 봐라. 네, 그러고 왔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예. 그리고 이게 전문대학교의 카리큘럼 설정이 좀 어려우면은 우선 그 평생교육원 이런 쪽으로 한번 연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서 쉽게 이게 개선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과목을 갖다가.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그 풍수지리학 같은 걸 갖다가 많이 읽고 싶은데 또 어떤 때는 사람이 개혁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개혁하면서 헤쳐나가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풍수지리에 따라서 설정되는 운명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헤쳐나가면 바뀔 수 있는지 한번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은 10%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개혁을 하고 싶어도 운이 좋을 땐 가능해요. 하는 일이. 그런데 운이 나쁠 땐 안 되는 겁니다.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수지리 대학 아까 말씀하신 거죠. 평생교육원. 우리나라 대학마다 거의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이 있어요. 거기서 풍수지리를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풍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박민찬이 외에는 없습니다. 풍수지리를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면 우주와 지구의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발생된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발생 어떻게 돼가지고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런 과정을 다 알아야 풍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풍수의 결론이 운입니다. 다른 지금 풍수가들이 운명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풍수의 연구가 덜 됐다. 풍수 공부가 덜 됐다. 이게 증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풍수를요,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공부를 해보면 비과학이고,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 하나 만져보고 천체를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원을 몰라요, 근원을. 우주서부터 지구의 원리, 이런 과정,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풍수를 아는 사람은, 명확히 아는 사람은 박민찬이 외에는 없습니다. 네. 저도 또 한두 가지만 먼저 하실까요? 네, 있죠. 예. 저 윤석열 후보 때 말이죠. 네. TV에 비칠 정도로 손바닥에 왕자를 새겼거든요. 네. 그 왕자 새긴 이유가 풍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냥 그것은, 미신이네, 그거는. 그렇죠. 비과학이죠. 그러니까 그걸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부적의 힘도 되긴 되죠. 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비과학이죠. 쓰고 나오겠네요. 그렇지. 네. 두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어제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시 달성군 사저로 갔습니다. 네. 어떤 분, 풍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그 달성군 사저가 정말 흉지다,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풍수하시는 분은 그쪽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양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보시는 박근혜, 물론 뭐 가보시는지 안 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어떠신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요. 제가 안 가본 이상에는 거기 길흉을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는 사람한테 여러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가 어떻게 위치가 어떻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전선 고압선이 그 집 가까이 많이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흉입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면은요, 이 정신병이 생겨요. 그리고 몸도 안 좋고, 일단은. 그래서
그것만 그렇게 영향 미친다 그러면 거기는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 다른 건 뭐 제가 안 본 상태에서는 얘기를 못 합니다. 일단 고압선 문제. 예, 예. 그거 하나만 얘기 듣고 예.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암으로 죽은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고압선 문제다라고 어느 노인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 동네에서. 그리고 그 집은 전에는 비어놨었다 그러더라고요. 비어놨던 집이다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비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느낌으로도 그런 얘기 듣고 참 안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길 좀 권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청계천이 이슈 가장 핵심인 장소라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청계천이 이명박이 서울시장 할 때 네. 그때 청계천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복원이 지금 덮여 있는 상태였고. 그렇죠. 그 덮여 있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명박 그 전에 음. 김대중, 노무현 네. 이 시절에는 그 사람들도 지금 운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일단 구군이 좋으니까 예. 구군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첫째는 구군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예. 그래서 발전한 거지 개인 운을 가지고 나라가 그 근원적으로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저기 청계천의 어떤 그 모습하고 역사하고 네. 그 아까 원장님 주장하시는 거하고 일치가 되죠. 비례하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니에요. 정확히 일치됩니다. 역사하고. 그리고 더, 그거는 개인의 문제니까. 그리고요. 대통령은. 그 이- 시절에 대한민국이 오히려 이명박 때가 오히려 경제가 더 높아졌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일치하진 않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조선 영조 때에 청계천을 치수 사업을 한다고 더 넓고 더 깊이 팠어요. 그 이후에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나라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계천이라는 것은 천이라는 것은 물이 있는 만큼 천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덮어지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이거를 파서 배를 갈라놨다는 얘기죠. 거기를 덮어주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근데 배를 갈랐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형상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연구한 것이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게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여러 유튜버들이 나와서 네. 오늘 간만에 우리 대표님 그 기자회견 실황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회가 또 이렇게 자주 없는 것 같아서 일전에 평택이 네. 굉장히 그렇게 좋은 풍수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 위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잠시 언급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평택이라는 걸 아시죠? 아, 집이요? 네. 출생지가요? 네. 평택입니다. 선생님이 선택이 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평택이 터가 좋은 게 아니고 평택 시청 자리를 명당에다가 저희 선생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점재 주셨어요. 평택 시청을 지금 현재 이전을 하고,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전을 하고 평택이 이전하면서 저렇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000년 전에 제가 이 평택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왜 평택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의심을 하게 돼가지고 이 평택 지명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1000년 전에 세계 평화 발상지가 된다라고 예언이 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 발상지라는 것이. 왜 본래는 이제 팽성이라고 이제 지명이 돼 있었는데 그 자리를 보고 평택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들에 못이 많아서 평택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에 못이 많아서 평택이라고 했으면은 평월평자가 아니고 들평자를 써야 돼요. 그죠? 흑토변의 평월평자인 거. 들평자를 써야 평택이라는 그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근데 평을 평자를 썼단 말이에요. 왜 여기다 평을 평자를 했을까 하고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를 보고 세계평화 발상지라고 한 증거가 지금 뭐냐? 지금 그 자리에 미군 그 평화유지군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에? 팽성. 그 자리에 지금 미군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더 핵심적인 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평화는 자연 활용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세계 평화할 수 있는 연구를 했어요. 평택이면서. 그리고 그때 예언한 게 누구냐? 바로 이분 도선국사님이세요. 도선국사가 예언하신 거예요. 세계평화 발상지라고. 제가 도선국사 34대 전수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추적해 보니까 정확히 일치가 돼요. 그 지금 현재는 유엔 본부가 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동의해지고 영국에서도 다 동의하고 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오는 것을.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오게 되면 이미 1000년 전에 우리 손자들이 세계평화 발상지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제가 7년 전에 평택의 신문에다가 이미 냈어요. 그리고 주간 한국에다도 보도를 했고 2번 이미 7년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평화 발상지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온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세계평화 유엔 본부는 평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이 터가 좋아서 그렇게 발전한 게 아니고 평택시청을 명당에 저희 선생님이 점지해 줬기 때문에 평택이 그런 큰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제가 평택인으로서 세계평화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때가 21세기가 바로 시작입니다. 이 자연활용법 연구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때가 2021년도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작년에 제가 이 책을 냈어요. 석가 공자 예술을 넘어야 세상을 살린다. 작년에 이게 낸 겁니다. 이게 참 우연 같지만 이게 필연이에요. 보니까 이건 뭐냐? 아까 얘기했죠. 석가 공자 예수가 세상을 못 살렸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 눌리였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자연의 이치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책도 냈고, 이 책을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하늘에서 내린 땅이고 천선민족이고 홍익 인간 사상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세계 평화를 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는 보장된 나라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국민이 알아야 돼요, 이거를. 제가 연구한 걸 국민이 알아야 돼요. 제가 아무리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가 공자 예수도 다 제자들이 다 우리 스승님이 이런 분이다 했어. 지금까지 인물로다가 3대 성인으로 내려오듯이 누군가가 해야 돼요. 지금까지 저 혼자 했습니다. 근데 또 그 묘한 것이 예언을 보면은 전 세계가 이게 동시에 알려지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안에는 까막눈이다. 알아보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나라가 망한다. 2003년도에 나라 국군이 깨져서 나라 망한다 그랬는데도 웬만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 논리를. 그래도 나라 살릴 생각들 안 해.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민족의 예언이라는 것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 이렇게 뭐 평택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또 방금 좀 약간 네. 이 어떻게 책이요? 보면은 타종교에 대해서 지금 폄하하시는 발언이거든요. 그 책 내용도 방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종교에 대해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 풍수도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되고 네. 뭐 무교도 존중을 해야 되고 합니다. 근데 방금 저 책 내용 소개하면서 네. 뭐 예수 공자 우물한 개구리였다고 한 거는 네. 상당히 타종교에 대해서 지금 폄하하는 듯한 발언 아닙니까? 저는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을. 근데 자. 그 원칙도 타종교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면서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아까
석가공자 가르침은 지금까지 진리라는 건 맞다. 왜냐? 우리가 교육 수준, 의식 수준, 생활 수준이 얕을 때는 그게 진리라고 들어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자연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희망을 갖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 참된 진리다. 이게 기초학문이다. 저는 폄하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이제 네. 우리끼리 서로 이제 얘기하면 그렇죠. 거고요. 예, 예. 지금 굉장히 궁금하게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임기 끝나면은 과연 감을 갈 것인지 네. 그거하고 네. 이재명도 갈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이게 양산 갈 건지 감옥 갈 건지 선택을 해라. 예. 아까 다 말씀했잖아요. 아, 그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제가 아까 다 얘기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 다 됐다. 80% 이상은 가는 걸로 있습니다. 가는 거로 아셔야 예, 돼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끌고 갈 것이냐 그게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예. 예, 누구 그러니까 끌고 지금부터라도 차기 정부에게 협조를 하고 잘못을 구하고 이러면 사람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정이 약해가지고 많이 용서될 텐데 지금 끝까지 임기 때까지 말이죠. 이렇게 비협조하면은 이 국민이 용서 안 해요. 국민이. 그러니까 자기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성실하게 그렇게 해주는 게 도리입니다. 큰 죄가 뭐냐면 선거법 위반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걸려있게 가지고 문제거든요. 누가요? 문재인 대통령.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법만 저기예요. 지금 여적죄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 그거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소한 얘기입니다. 이재명도 CF 뭐 하고 등등해 가지고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네.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어렵게 것 같아요. 여기도 또 있나? 여기 대표님도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김인태 대표님. 네, 김인태 대표님 하시죠. 제가 저는 뭐 앞으로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금 중심에 서 있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네. 우리 박사님 같이 공감합니다만 지금 선과 악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선과 악의 그렇죠. 선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고 악은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과 악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좀 떠날 수 있는지 구분해가지고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선과학. 이 자연에도 선과학이 있어요. 네. 흉기가 있고 좋은 기가 있으니까 네. 이게 선과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기를 활용하면 우리가 다 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활용법, 좋은 기를 갖게 하는 방법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이게 빨리 알려지면 되는 거예요. 네. 좋은 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얻을 거 다 얻어지면서 악이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이것이 자연활용법은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싸우지 않고 세계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방법이잖아요. 누구 하나 이유 다를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이 잘 살게 된다는데 손자병법은 한쪽은 지는 거잖아요. 쉽게 이기는 방법. 그러면 한쪽은 억울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 한 사람은 성공했지만 누구는 실패하는 거야.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손자병법이에요. 자, 이것은 이기는 사람, 이 전술을 잘하는 사람은 훌륭하죠. 그러나 풍수지리학은요, 이기고 지기고가 없어. 다 같이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자병법 전술하고 풍수지리학 전술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를 가지고 세계가 다 같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통령하고 난 뒤에 깜빡 오면 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한데 네. 저는 선과 악의 중심에 한국이 있는데 악이 물러갈 시점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악이라고 하면 공산주의 이런 우리가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거기 이제 길지 짧을지 저는 짧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세계 공산주의 국가가 된 지가 지금 몇백 년 됐지 않습니까? 네. 두란제가 몇 백이 됐는데 칼막스 이론을 내가 실천해 현재가 지금 몇 백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막판에 지금 들어있지 않느냐. 네. 거기에 중심에 한국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중심에. 맞습니다. 예, 중심에 한국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양비론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놈들이 이제 마지막 여기서 이제 삶을 불리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선한 길을 빨리 활용할 줄 알아야 그 악이 물러나는 거예요. 자동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이제 완벽하게 밝혀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로구나. 이걸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지. 행동으로 안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런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또 질문. 네. 그러면 이제 풍수지리학에서는 흉지를 이렇게 논하시잖아요. 네. 흉지를 질주화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책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비법풍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흉지는 영원히 흉지로 남는 데가 있어요. 아니, 이제 그 장세, 거기에 따라서 비법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니까. 안 되는 데는 영원히 흉지죠. 빛이나 흉지가 어떤 뭐 수명이나 뭐 연도 이렇게 그런 게 어느 정도 추정이 되나요? 이제 자연의 이치가 변화가 오면은, 변화가 오면 흉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조상의 몇 자리를 여기다 정했는데, 여기 무슨 도로가 이렇게 앞으로 직선 나가지고, 이렇게 직선 나게 되면은 이건 흉입니다. 직선으로 도로가 나면, 이제, 그러면 그 자손들이 이게 도로 왕래살 해가지고 자손들이 화리개라 그러나 이런 그 바람을 많이 핀다 그러나 이런 자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또 앞에 묘지 앞에 물이 필요한데 여기 무슨 웅덩이가 생겼다든가 무슨 저수지가 생겼다든가 이러면 또 길이 되는 거죠. 명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흉지다 그러면은 네. 질주화 시킬 수 있는 비책 같은 거는 전혀 불가능한 거는 청와대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비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이유에서 지금 거기 4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청와대는. 흉지가 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청와대 뒤에 북악산이 이 산봉우리가 이 강화문에서 보면은 조금 위에가 삐뚤어졌어요. 이게 산봉의 배신입니다. 여기 안 좋고, 그 다음에 좌청룡 500호 그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500호는 그 인왕산으로 해서 잘 형성됐어요. 좌청룡이 이렇게 감싸 안아야 되는데, 인왕산은 잘 형성됐는데 좌청룡이 이렇게 뻗어졌어요. 그럼 이게 뭐야? 기가 빠지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가 빠지게 되면은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화목이 깨지게 되면 맨날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산을 어떻게 만들어요? 산 만들면 아이고, 요즘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또 하는 게 아니에요. 풍수는 자연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어느 옛날 부자가 명당을 만든다고 지금 말씀대로 명당 산을 만들었대요. 몇 자리를. 그리고 그냥 당대에서 그냥 다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청와대가 남산을 봐야 돼요. 정면으로. 남산이 주작이 뭐야? 부를 형성하는 거야. 부자 되는 형상. 그런데 이 청와대가 서쪽으로 조금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 안 되고, 그리고 청와대 뒤에 인왕산까지 돌이 많지 않습니까? 이 돌은, 산에서 돌은 이건 악입니다. 악산이에요, 악산. 그 악산이라는 게 뭐냐? 몇 뿌리 악자야. 산에는 몇 뿌리가 많다? 이건 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돌에는 그 풍수에서는 흉입니다, 흉. 그럼 그 같은 지금 청와대 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어차피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저 당선자 얘기대로 국민한테 돌려줘서 거기를 놀이터로 쓰는 여러 가지 이제 서울시에서 합의해서 뭘 하겠죠, 그렇게 활용하면 돼요. 들어가는 게 대통령의 의무가 아닐까요? 이게 아무리 안 좋다더라도 어떻게? 대통령이 청와대에 어떤 일이 있어 들어간다는 그런 확건을 의지했을 때 국민들이 더 호응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일부, 아까 얘기한 대로 90%가 환영을 하더라도 지도자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 풍수적인 소신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나중에 효과가 나거든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 풍수지리학은 학문의 한 분야로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어떤 뭐 신의 세계라든지 종교의 영역 그 너머에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많은 마찰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런 선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선 곡사. 국사의 34대 전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정통적인 그런 그 제자로서의 전수자로서의 어떤 위치에 있다면은 이번 그 윤석열 정권의 인수위에도 좀 어떤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의향을 가지고 한번 좀 접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그 자문 역할을 네. 위해서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은 지금 저렇게 그 훌륭하신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쪽의 일을 의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풍수학 자연활용법으로 자연에 인간이 원하는 게 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정책도 또 지금 관청사 특히 관청사도 앞으로는 이 길지로 이전한다든가 비보가 되면 비보로 해서 명당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정책, 경제 정책, 과학 정책, 사회 정책, 무슨 정치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풍수를 적용시키면은 효율성이 빠르고 예를 들어서 지금 10%의 능력을 올렸다 그러면은 이 능력이 풍수의 능력이 90%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효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제 이 연구를 아무도 몰라보고 있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이 풍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저도 아쉬운 면이 많아요.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풍수지리학의 그 위력이 무엇라는 것은 인류가 동시에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알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풍수를 적용시켜서 하지 않을까. 저도 뭐 내심 뭐 도선 풍수 전수자로서 당연히 제가 연구한 것은 사회나 국가나 세계를 위해서 이걸 발설을 하고 하는 것이 제 도리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아까 뭐 질문하셨어요? 예, 현재 하시는 어떤 그 또 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쪽은 어떤 쪽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네. 우리 대표님에게 의뢰를 할 수 있는 건지. 네. 제가 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풍수지리학 세계화. 이것을 세계화하는데 저는 뜻이 있고요. 이것은 풍수지리학을 공부할 사람 한 50명만 나타난다면 분명히 세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저를 모르다 보니까 박민찬의 풍수를 모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사실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알아보지는 못하니까 알아본다 그러면 돈도 벌을 텐데 알아보지는 못하니까 연구만 하다 보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후원이나 투자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 들어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어요. 네. 네, 있죠. 네. 인위적으로 접촉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굉장히 왕자도 새기시고 그런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 대표님이 만약에 이렇게 접촉을 하시면은 굉장히 또 관심 있게 네. 관심을 가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굉장히 안 좋다 해서 국민들이 되게 기뻐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김정숙이와 김혜경이는 어떤지 좀. 그 사람들을 제가 사주를 안 봤기 때문에 네.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문제를 알아야 답을 내리지. 그럼 김정숙하고 좀 봐주십시오 나중에.
사주를 가져오세요. 그 생년월일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까지. 시까지. 예. 시를 모르게 되면 80%밖에 안 나와요. 시를 알아야, 시가 말년이거든. 그러니까 시를 알아야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마무리 발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유튜브 연합회 초청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또,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실 텐데요. 자,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상 뭐 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연활용법, 풍수지리학을 같이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세계적인 그런 우리나라가 되고 여러분들의 큰 역사적인 일을 하시는 거라 생각하시고 같이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